안녕하세요. 알파 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신나는 모험, 설레는 마음,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만남, 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당신이 여행하게 만든 책이나 영화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네, 제가 여행을 하게 만든 책, 한비아의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이제 한비아 씨라는 여자분이 이제 도보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아마 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5권 정도 있었나? 네. 그 책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동경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슬람 국가를 여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란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반군 지도자와 나눈 로맨스 이야기로 책이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서 누워가지고 밤에 별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뭐 그런 것들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 한비아 씨가 글을 정말 생생하게 잘 써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고 굉장히 또 성격이 용감해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가고 이런 성격이어서 그 책을 읽는 내내 나도 당당하게 용감하게 한번 낯선 곳에서 혼자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여행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목포에 다녀왔죠. 네. 여행을 간 면도 있었고, 또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꽤 오랜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어디였어요? 소년 김대중 공부방? 일단 여러분들 이제 김대중 하면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 대통령이셨으니까 저는 잘 몰랐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통령을 하신 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의 어렸을 때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처녀작을 일부러 찾아서 봐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그걸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처녀작이나 이제 조금 더 주목을 받지 못한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덜 세련된, 아직 다듬어지기 전에 그 날것의 느낌 같은 게 조금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소통을 더 깊게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년 김대중 공부방이라는 얘기를 보고, 이거 뭐야? 재밌겠다 해서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는 이 목포라는 곳의 앞에 있는 신안이라는 곳에 아주 작은 섬 하이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모험심도 많고 이래서 막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도 하고 육지로 가고 싶어 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 막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꿈이 많은 그런 분이셨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그 관광지 이름이 공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방을 봐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를 보내던 시절에 그 2층 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벽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밖으로 목포의 그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 목포는 마치 내게 별천지 같았다. 네. 그래서 별천지라는 말이 정말 그 새로움과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의 눈에는 그 목포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별천지처럼 굉장히 큰 도시,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곳으로 보여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서서 밖을 내다보니까 와, 정말 여기에 앉아있으면 공부가 잘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설렜던 그 소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행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방문한 그 지역의 로컬 시장,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그 지역의 인심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날것의 느낌?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멀티플렉스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곳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곳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거를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시장이어서 시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꽤 쉽지가 않은데 제가 전혀 정보가 없는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관광객들만 몰리는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저만 관광객이고 다른 테이블은 전부 이제 로컬 분들이신 그런 곳을 막 이렇게 탐색해서 찾아가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이제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분명히 시장에 왔으니까 여기 뭐 맛있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탐색을 하면서 저 집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여행 중에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전 이거 질문 보자마자 바로 딱 그 최근에 먹었던 아구찜이 떠올랐는데 제가 아구찜을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다니. 제가 익히 알던 맛인데 어떻게 이런 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던 음식이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문화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 문화권에서 살아보는 게 가장 그 문화를 경험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여행도 좋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여행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혹은 더 좋다면 그 이상까지도 살아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여행자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뭐 직장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그 지역 사람들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진짜 한번 살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행 중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경험이 뭐였는지 이야기해 줄래요? 라고 하셨는데 여행 중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도 호주인데 모디알렉 해변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한적한 해변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뭐 아름다운 해변은 세상에 많겠죠. 제가 이곳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를 이제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해변에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이곳에 이제 갔었는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막 물장구도 치고 막 이렇게 한참을 물에서 진짜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놀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놀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꿈 같은 거예요. 뭐가 꿈 같냐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해변이든 뭐 계곡이든 이렇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처럼.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이처럼. 네. 저는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영장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놀았거든요. 네,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근데 여기서 진짜 그렇게 놀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처럼 한참을 재밌게 놀고 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아이처럼 놀았던 적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모르겠어. 정말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진짜 그 순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이처럼 산다는 거.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능한 거구나. 내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다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여행 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네. 이 질문을 딱 보고 제가 바로 생각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선유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그 해수욕장에서 제가 봤던 그 석양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 정말 너무 아름답죠. 원래 해변가의 석양이 아름다운데 이렇게 해가 지는데 온통 파스텔 톤의 그 핑크빛 그다음에 주황빛 이런 걸로 주변이 일대가 물들어지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에 있던 갈매기라든지 적당한 바람 이런 것들 모래사장 뭐 반짝이는 물결 그 지는 해에 반짝이는 그 바다 물결 아시죠? 그 모든 광경이 객관적으로도 저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아름다움은 제 주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이 그 장소를 저한테 잊지 못할 어떤 순간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사실 거기를 제가 찾아갔을 때가 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혼자 갔던 여행이었어요. 남자친구랑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던 곳을 저 혼자 찾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그곳을 혼자 돌아다니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리고 그 해변가에 딱 섰을 때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이제 '잘 지낼 수 있을까.' 예. 정말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제가 진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느꼈거든요. 그 앞에서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아름다움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막 교회에 잘 나가고 성당에 잘 나가고 그런 편은 아닌데 굉장히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그 풍경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 바람이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원래는 제가 막 서럽게 울러갔던 건데 그 장소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냥 주룩주룩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약간 다르잖아요. 네,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이 또 따로 있고 나만 아는 매력 포인트가 발견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생각할 때도 저한테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는 바로 제가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 저를 마치 온몸으로 이렇게 그게 만약에 몸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저를 이렇게 품어줬던 느낌을 갖게 해준 그 자연, 네, 그 아름다움. 그게 저한테는 잊지 못할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여행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발견한 새로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여행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저에 대한 가설이 틀렸다는 거.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나 좀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을 떠나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만나고 막 그러기 전까지는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되게 이제 통제력, 네, 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요, 제가 제 뜻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됐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마치 제가 둘이 있는 것처럼 제가 통제하는 제가 있고, 또 그 안에 진짜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고 싶은 또 제가 있고, 막 노래하고 싶은 제가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행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자라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여행이 당신을 바꿔 놓았나요? 네. 그랬다면 어떤 사람으로 바꿨나요? 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꿨다.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많은 부분 소극적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나서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이제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호주에서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네, 영어로 막 이렇게, 저랑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막 이런 나라에서도 제가 살아보고 왔는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다 통하는데. 일단 말이 다 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경찰서에 가야 되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부딪혀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더라도 찾아보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훨씬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되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왜냐면 호주에서 제가 그냥 맘 편하게 여행만 하고 놀고 뭐 그러던 입장이 아니었고 워킹홀리데이를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은 방에서 살았었거든요. 한 3명, 4명도 산 적도 있었고, 더 좁은 이제 시티에 살 때는, 뭐 5명이 살았었나? 네, 아무튼 방도 쉐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뭐 화장실도 없지, 뭐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공유 주방이지, 막 그런 곳에 있다가, 한국에 딱 와서, 작지만, 이제, 내가 가서 편히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홍대 옥탑방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여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만의 여행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계획 중인 여행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여행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살아보는 긴 여행일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이 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여행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짧게나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얘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